권창영 종합특검이 오는 23일 원희룡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8일 만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초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이었던 사업 종점이 김건희 씨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토부의 종점 변경 검토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커졌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 전 장관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아래는 민주당의 서면 브리핑 내용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오는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합니다. 두 차례의 소환 통보를 폐문부재를 핑계로 외면하다 압수수색을 당하고서야 마지못해 출석에 응했습니다. 국민이 3년을 기다려온 진실규명의 시계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단지 종점 하나를 바꾼 문제를 넘어섭니다. 대통령 부부 일가의 사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수년간 축적된 공적 정책 결정 과정을 무력화한 윤석열 정부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2021년 엄격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의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 합당한 이유도 없이 김건희 일가의 땅이 밀집한 강상면으로 옮겨갔습니다. 노선은 땅을 따라 움직였고 국책사업은 일가의 재산 증식 계획 앞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국민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상식적인 의혹 제기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괴담이라는 딱지를 붙였고 의혹이 커지자 국책사업을 돌연 백지화하겠다며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그 중심에 원 전 장관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타 강사를 자처했지만 그 장황한 강의의 수강생은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부부였습니다. 종합특검의 칼날 위에 놓인 원 전 장관의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인수위 기획위원장 시절 용역사와 공무원들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법률 자문을 받고도 문제가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유포한 정황까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기만입니다. 종합특검에 촉구합니다. 누가 노선 변경을 지시했는지, 백지화라는 결정은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몸통과 배후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의 준엄함을 믿으며 국민과 함께 이번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국책사업의 종점은 특정 일가의 땅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합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진실의 종점 역시 오직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표 정무수석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관련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 지역의 간선 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서면 안과 또 다른 수정안 두 가지 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타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인 노선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두 개의 노선을 바탕으로 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